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합니다. 이제는 자식 중에 나한테 더 효도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게 해줄 수도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정부가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담을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비롯해 감세 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왜 자식이란 이유로 상속을 받아가는 거냐? 내 재산 왜 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자식 중에 나한테 더 효도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게 해줄 수도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47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를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결정을 잘못 이해하고 일부 정보 전달 매체나 유튜브 등 틀린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출가시키고 홀로 살아가시는 60대, 70대 부모님 또는 그 부모님들의 자녀인 40대, 50대 분들은 확실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확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속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합니다. 그 외 실종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상속의 중심은 재산 상속에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조사해야 하는데 부동산은 국토해양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고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상속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나누고 유언이 없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 나누며 협의도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여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상속을 하는 절차에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 법정 상속 비율만큼 상속받지 못한 경우 법정 상속 비율의 일정 부분을 법률로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이라는 제도인데요. 일단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유류분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 자식, 형제, 자매라면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자식이 2명 있는데 그중 둘째는 결혼하고 난 다음 인연을 끊고 살고 부모인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효를 했으니 나를 잘 돌봐준 첫째한테 내 재산을 주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둘째도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고 또 유류분 제도로 인해서 법정 상속 비율의 2분의 1 절반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와 배우자는 최소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이 유류분 제도에 근거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결정을 내린 건 크게 3가지 내용인데요. 먼저 제대로 아셔야 할 것은 이 결정이 유류분 제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류분 제도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범위와 자격이 이번 결정으로 달라진 것이죠. 첫 번째로 피상속인 즉 망인의 형제 자매가 가지는 유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한 2024년 4월 25일부터는 이제 망인의 형제, 자매는 유류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보통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시고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형제 자매만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선고 전에는 망인이 평생을 일군 재산을 공익재단에 다 기부하고 돌아가셨는데 형제 자매가 나도 이 재산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법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피상속인 즉 망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면서 폐륜 행위를 일삼았는데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그러니까 어떤 폐륜적 행위를 했을 때 유류분이 상실되는 그 사유를 내년 말까지 법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번에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현재도 민법 제1004조에서 상속인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 결격자로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여기에 해당되면 상속권이 사라지고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유류분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상실시키는 사유는 상속인 결격 사유보다 더 광범위하게 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여분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는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망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망인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거, 간혹 그 밖의 방법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부분만큼의 기여를 인정해서 재산을 가산해서 상속분을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유류분과 관련한 민법 규정에서는 이 기여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여 상속인이 기여의 보답으로 망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기여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 청구를 하면 기여의 보답으로 받은 증여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기여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1억 더 받은 것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은 다른 형제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유류분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여분을 유류분에서도 인정하라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민법 유류분 규정에는 기여분을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으니 우선은 현재 법률을 적용하되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것이죠. 따라서 국회는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나한테 자란 자식에게 재산을 더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혼을 하시거나 이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서류에 자세하게 관련 내용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면 이제 유류분에도 기여분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자식이 2명 있는데 둘째는 결혼을 하고 나서 나한테 오지도 않고 내가 아플 때 병간호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썼다. 첫째가 내 노후를 잘 돌봐줬다. 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생전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하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합헌 결정이 나왔으니 내가 둘째 결혼할 때 얼마를 보태줬었다. 큰 평수를 이사갈 때도 얼마를 주고 손자 손녀 학비도 내가 얼마씩 도움을 줬었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이미 둘째도 유류분만큼 충분히 받아갔다는 사실을 적어둡니다. 그리고 첫째는 내가 아플 때 병 가놓으며 나를 다 케어해줘서 이게 고마워서 얼마를 줬다 라고 적어두시면 나중에 둘째가 첫째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소송을 걸 때 방어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됩니다. 실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사례를 보면 특별수익과 이 기여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별수익은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유념해서 자료를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상속 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익 보호를 위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